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나게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한 번 더 합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서 1장을 오늘 세 번째 하게 되는데 세 번째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16절을 우리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요 1장 16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게 이사야 62장부터 연속되어진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우리 민족을 향한 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레미야를 향하는 표현이 여기서 우리 민족 전체가 예레미야를 향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현을 우리 민족이 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예레미야가 그 처한 행동처럼 이제는 주변 나라하고 국제 정세를 이끌어 가는데 기준으로 삼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지금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 첫날에 1장을 하면서 열방의 선지자, 그걸 포커스를 맞췄죠. 우리의 위치가 이제 열방의 선지자다. 그러고 둘째 날 어제는 12월 1일, 열방 만국 위에 우리를 세운다.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자체는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격도 떨어져 있고 하는 일도 인정도 잘 못 받고, 그리고 참 국민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선지자라 하면은 이래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처럼 차를 삐까삐까한 차를 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이래서 선지자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선지자라 그러면 한 명, 두 명 아주 이어질 듯 하는, 알아주지 않는, 나중 지나가야 이게 선지자로 지났구나 하고 되는 거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개념은 기존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하고는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구분되어 있는 중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하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는 이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 기능을 겸비해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런 부분을 두고 열방 만국 위에 요 내용을 10절이 있잖아요. 5절은 열방의 선지자, 10절에는 열방 만국 위에 이제 그런 걸 쓰겠다. 우리가 지금 부활통일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5,000년 동안 반도국가 계시록에도 있었지만은 오른발은 바다에, 물에, 바다에, 그 다음에 왼발은 땅에 뒷곳에 있는 북쪽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무궁화라는 이름, 무궁화의 이름이 학명이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샤론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상징적이죠. 예루살렘의 장미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라. 샤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명 자체가 하나의 은유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이, 이게 바로 우리 무궁화라고 하는, 그거하고 성경하고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벨렉과 욕단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홍익인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이,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 그리고 1945년에 대한민국의 강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 유엔의 결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역사 흔적에서 쭉 준비해왔던, 그리고 한글로 하나님이라 하는 부르는 이 독특한 이 민족, 그리고 그것이 청일 전쟁으로 통해서 한글이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공식적으로. 그것도 일본에 의해서 한글이 이 공식적인 그 언어로 쓰도록 그래 독려된다니까. 아주 기이해요. 그 나중엔 또 그래 써가지고 한글을 또 박멸시키려고 일본이 정책을, 문화 정책을 써가지고 조선 의학회 사건에 가고 막 이 한글에 관계된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이런 고난도 있고, 하여튼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한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흔적들이 앞으로 부활통일 시대에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어울려서 나타내야 될 사항이다.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게 선지자적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지서 1장에 있는 그 모습을 따서 열방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형태는 열방 만국 위에, 그게 리더자라는 거예요. 리더자. 저는 그걸 1000년을 축복을 하면서 지금 계속 아침마다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0년 동안에 열방의 만국 위에 리더자로서, 선지자로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온 국민들이 여기서 막 철저하게 무장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거 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은 그게 낙방이 됐거든. 이스라엘이 낙방된 자리가 있다니까. 그런 축복을 하고 넘어오는데 16절을 1장 16절을 묻혀서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입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묻어갔는데, 기어코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16절의 의미는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냐. 여기 지금 16절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래 나오는데, 이게 바로 무리라는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선지자 안에 들어가려면은 10절에 있는 대로, 10절이죠. 뽑고 하는 거 있잖아, 뽑고.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뽑아야 될 내용이 있다니까.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뽑혀 나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거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의 나쁜 모습들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봐요. 이스라엘이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훈련되어 오면서 뽑고 뽑는 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조차 못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훈련받는 동안에 뽑고 뽑은 것을 다 못했다. 우리는요, 뽑고 뽑아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훈련받은 수천 년의 세월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세월도 없이 말 한마디로 지금 열방의 선지자 하면은 이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고,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안 하는 이 죄가 있다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중에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이 홍익인간을 왜 풀고 말을 자꾸 하면서 이런 걸 연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요소로서 지금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격려하는 목사가 있으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지. 가만히 놔두면요, 아무도 그걸 갖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것, 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 것,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에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나쁜 자리에 있는지.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 자료 쓰겠다 하고 했지만은 나는 예레미야가 작은 아이라 할 정도로, 예레미야 자체도 작은 아이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 훈련받았는데 제사장으로 훈련받아서 선지자 일을 하는 데서 아이라 그랬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래 비교하면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주어지는 이 선지자 자리 앞에서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작은 아이라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작은 아이라 열방 만국에 세운다. 그럼 덜렁 그래 좋다, 좋은데 그런 좋은 자리 있으면 내가 해야지. 덜렁 맡아야 될 그런 게 아니란, 뽑아야 될 내용이 있다. 뽑아야 될 내용이. 그 뽑아야 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이라는 말이에요. 16절.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갈 수가 있나요? 내용 자체를 버리고 무리가 나를 버리고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쓰임받을 대한민국에 있는 이 무리 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내 한 사람을 쓰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전체를 앞으로 두고 지금 세대 앞으로 30년 후에 또 30년 후에 계속해서 1000년 동안에 쓰라고 하고 저는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란 말이에요. 그 무리가 과거에 5000년 동안에 선조는, 단 할아버지는 그래도 참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빛을 찾아서 나오는 그 엄청난 신앙을 보이는데,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 길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나서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외쳐도 교회를 그냥 시큰둥하게 쳐다보고, 목사들조차, 그 안에 있는 목사들조차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전념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뭐 복지라 그래 하고 말이야, 교회 크게 하는데 하고, 그저 참 성도들 많이 끌어 모아는 요런 쪽만 하고 있지, 이게 지대로 안 한다. 그 전체가 나를 버리거라. 나를 버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을 버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런 걸 나타내야 될 목사라는 사람들이 방향을 지금 잘못 알고 백성들하고 지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전부 다 무리라. 여기 지금 16절에 있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버리고, 버렸다가 아니고 나를 버리고 현재 상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저. 지금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 이게 바로 한번 봐봐요.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유교, 불교, 우리가 유교, 불교 이렇게 다른 교락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유교, 불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시대에 있던 우리 민족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요것 갖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불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유교라는 것이 유교적인 사상, 공조로부터 내려온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면은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쓴다는 거예요. 중국의 불교하고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달라요. 중국의 공자의 자리가 우리 대한민국 유교 자리하고 달라요. 공자로 통해서 유교고, 불교가 중국에서 통해서 인도로 통해서 중국을 활성화되었고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우리나라의 유교는 전 세계 어디 유리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불교 유교다. 이걸 알아야 돼요. 비근한 예로 하나 예만 들면은, 불교라고 하는 이 형태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석가를 어떤 교주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불교라고 하는 그 구조에 틀을 만들어서 우리는 불교다 그러면서 무리가 지어져 가지고 석가를 하나의 신으로, 석가를 신으로 해가지고 그 신이 태어난 날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하고 성탄절이 있듯이 자기들은 석탄이라 부른 나라가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불교가 나쁘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의 운영 지금 상태 보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아무런 잘못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나 중국도 그렇고 티벳도 그렇고 인도는 불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발상지약한테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애매한데 우리는 지금 그거다 아주 막 몸을 바친다니까. 국가에 1년 중에 국경일을 그거다 석탄일을 넣잖아요. 석탄일을. 그 다음에 공자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공자는 사실은 불교도 가르침인데 공자도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같은 가르침이라. 공자의 어떤 내용들을 국가에다가 반영시키는 그것이 이조시대 처음의 시작이었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서 신격화 만드는데 이것도 신을 만드는 거예요. 죽은 부모가 옛날에 죽은 조상이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서 교라고 붙는 거예요. 유교. 유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르침인데 공자의 가르침으로서 유교인데 이게 나중에 불교하고 같이 맞먹는 불교가 하는 종교 형태로 유교 형태로 지금 접목이 되어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공자의 사상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하나 그거다가 신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붙이나요? 어림도 없지. 공자 사상에는 공자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공자의 가르침에는 신 개념이 없어요. 신 개념이.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단지 부모한테 밖에 없어요. 부모. 공자가 자기가 죽은 아버지의 묘를 아버지의 묘지 엄마의 묘구나. 자기 엄마 아버지하고는 공자의 아버지는 일종의 귀족 출신인데 엄마가 나중에 첩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첩으로 했고 이게 지대로 족보도 없는 그런 첩이라. 근데 그 엄마의 묘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 묻히라라고 그렇게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에 대한 표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평생 공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요거란 말이에요. 그 정부와 관계, 신하 관계 이런 이야기만 해놨는데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는 부모가 죽어도 신이요. 오래된 죽은 조상도 신이요. 이거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이 본문이 그런 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어디다 절하느냐?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부모, 형제들 이런 걸 전부 다 신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일단 죽으면 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그 그릇으로 보면요. 정말 더럽고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야. 지금 이 매형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자리하고 요게 지금 비교하면요. 이 모습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버려도 몇 번 버려야 될 그릇을 지금 쓰겠다고 밥그릇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형태라. 지저분하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몇 년 묵은 그 때가 말이 그냥 묻어갖고 한쪽에는 곰팡이 있는데 그것 좀 피해가지고 밥 알려가지고 하나 먹는 그런 밥그릇을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면서 그래 쓰고는 자기가 깨끗하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런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시커먼 그렇게 더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문화 극과 속이
다른 것이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뻔한 쏙 다르고 겉다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도 그런 걸 인정하고 상대방도 그런 걸 인정하면서 깨끗이 살아야 된다. 바른 정치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뭐가 되려면 된다. 전부 다 그런 거죠. 기준이 없이. 소리 크고 그냥 막 자기 직책이 주어지면은 그 직책에 따라서 막 그냥 막 이 사람 부딪혀 저 사람 부딪히고 다른 사람한테 막 상처가 강한지 안 강한지 모르고 막 함부로 은행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니까. 그런 걸 갖고는요, 선지자, 말로 하는 이 선지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는데, 이사야는 화젓가락으로 입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온 그만큼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대책 없이 선지자라고 하면은 열방 위에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면 아이고 그 되게 좋은 거네 싶어서 달라들고 달라든다고 해서 허락이 안 된다니까. 그 직분으로서 일단 자리는 주어졌지만요, 그냥 있는 상태로 달라들면요 전부 다 떨어져. 전부 다 못 누린다니까. 이것이 강조가 돼야 돼요. 강조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상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속.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딸도 이제 상속을 받는데, 그러면 외동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분명히 외동 아들이 되는 딸한테 넘겨가는데, 우리나라 법에도요, 그런 관계라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금치산 명령을 받으면요 못 하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된다. 아이가 뭔가 불구다.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 판정을 받으면요 어떤 재산이 있더라도 한 톨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재산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금치산자라 그래. 금치산자. 하나님 앞에 받은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명령은 마치 부모로서 외동에게 넘어오는 당연한 권리에 주어지는 하나의 직분이라. 이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직분이라. 그러나 준비가 안 되면은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안 되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지금 있는 게 16절에 있는 뽑아야 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있다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깔려있어. 우리나라 전체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아무런 지금 어떤 내색 없이 교회가 그대로 지금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지 어느 것 없이 우리가 교회가 지금 들렁들렁 서 있고 목사님 가고 성도가 가고 막 이래갖고 이게 마치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해결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갖고는 우리 민족이 1000년 아니라 2000년을 기다리도 어림도 없어요. 뽑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뽑는 일을. 뽑아라. 그리고 뽑는 걸 가지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자기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걸 말이요. 기존에 이걸 그거 갖고 뽑아냈으면은 보고 이게 잘못됐다는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파괴시키고 자기만 파괴시킨 게 아니고 이게 파괴가 이제 막 확산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파괴 저 사람도 파괴 그럴 때 파멸해라. 파멸.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사명을 받지 못할 어떤 큰 어떤 문화를 무너뜨리는 거지. 무너뜨리면서 거기에서 다시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그 내용이 건설이란 말이에요. 건설. 우리가 건설이 돼야 다른 데가 심는 거예요. 심으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건설도 안 됐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다른 데 심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다. 뭘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11조 이야기했나요? 11조 제도
온 국민이 11조 그런 지향하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거 하고 나서 선교라 선교. 제가 책에 이제 글이 써난 거예요. 뭐 그전에부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을 향해서 접근하면 하는데 방향은 내부적으로 우리 민족이 11조 하나님에 대한 거 인정하는 거 내 거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 거라 하고 고백하는 그 분명한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11조라는 형태는 하더라도 지금 현재 11조를 갖고요. 교회가 뭐 건물 짓고 하는데 막 전부 다 쏟아가지고 11조에 대한 의미를 백성들에게 교회 가야 돈을 내야 11조 돈을 내야 교회도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 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하면서 어제 말만 잠깐 하고 이제 그만둔 내용이 하나가 천주교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정치 이야기를 좀 했죠. 그거 말 나오면서 문재인 씨의 그 발언, 요걸 갖고 내가 잠깐 언급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라. 하나만 갖고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는 내가 이 천주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천주교의 실제적인 모습 그리고 그 천주교가 영향 미친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영향들 이제 그게 어렵다는 책을 보고 어렵다면은 바로 이 부분을 캐치 못해서 그래. 갑자기 스페인이 왜 지금 힘을 못 쓰냐 요걸 갖고 책이 시작되거든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천주교의 영향 요걸 부각시키려고 그렇게 서두를 꺼낸 거예요. 이 천주교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모습들 또 문재인 씨의 이틀 전인가 그때 나타난 발언 텔레비에서 논평하는데요. 전체가 다 지금 나는 볼 때 핀트가 어긋나다. 정치평론가들이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정치평론하는데 그 방향을 지금 좀 잘못 잡고 있다 보고 있는 거라. 자기가 2017년에 대선 후보로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1년도 지금, 거의 이제 1년 다가 오는데,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1년이 아직 안 돼요. 12월 19일이니까. 근데 지금 대선 불복하고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대통령 후보, 50.1% 대통령 당선되고 48.9% 받아가지고 떨어진 사람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자기 대선 후보를 이야기한다. 그 시점이 다들 어문스럽다. 왜 생뚱맞게 이래 나오느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국론 분열 측면에 나오는 교황과의 같은 보조 맞추는 거다. 난 요래 보는 거지. 교황으로부터 천주교하고 보조 맞추는 거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걸 내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박창신 신부가 말한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박근혜 씨 지금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선이 지금 잘못됐다. 대선 과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하야해라. 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씨가 이제 이 여당 쪽에서 청와대 쪽에서 왜 신부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종북 세력과 같은 그런 발언을 하느냐 하니까 문재인 씨가 그거다 딱 받쳐주는 거예요. 왜 신부를 종북 세력으로 만드느냐 하고 딱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발언 나오고 난 지금 연휴에 연결되어지는 게 자기의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에서 대선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화제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종북 세력으로 인한 이 발언에 박창신 신부에게 몰려있는 그 종북 세력에 대한 그 방향을 지금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희석시키는 거라. 국민들의 여론을
박창신 신부가 받아야 되는 그 종북 세력에 대한 그거는 자기가 자기한테로 여론을 바꾸면서 종박에 대한 비난. 왜 박창신 신부를 종북 세력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세력이 득세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을 만든다. 나는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천주교 전체에게는 유리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론을 완전히 분열시키려고 하는 핵책 중에 하나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지금 여기 하게 되는 오늘 아침에 우리 하는 내용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리 내가 무슨 자격이냐 지금 목사의 자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이 시간에 남기게 되느냐. 꿈 이야기를 어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후보가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등록하고 나선가, 어떤 그 시점이라. 하여튼 선거운동이 한참 하기 전에 꿈에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는 작년에는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시키는 것을 도우는 줄 알고 막 열심히 그래 하다가 아직 책이 안 나오는 형편인데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 또 꿈을 꾼 거예요. 정치에 관계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목사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은 설교 형태로 하는 것도 되지만은 꿈에서 받은 그 자리가 정치가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 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인사를 시키는데 내가 그 중앙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왼쪽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내가 인식했고 나머지는 양옆으로 쫙 있는 거예요. 양옆에 있는데 내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하는 거 있고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 있는데 지금 꿈 이야기랑 오늘 밤 꿈이랑 한 무디게 사람들이 쫙 들어오면서 외국 사람이다 하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외국 사람이라 하면서 쫙 들어오는데 당선된 그 자리로 국회의원 당선 자리로 잘 옮겼는데 그 외국 사람이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저 가로 보내야지 하고는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라. 외국 사람들은 더 일꾼이 필요한데 내가 그럼 자리 비켜줄게 하고 내가 자리 비키니까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에서 자리 비킨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쫙 차지하니까 기존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왼쪽에 있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둘이는 경사진대로 워낙 사람들이 많아갖고 경사진으로 썼는데 내가 이제는 꼬랑지라.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두 사람 내하고 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내 오른쪽에 서고 내하고 두 사람이 비스듬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설 수 있는 경사진. 조금만 더 경사지면 그냥 떨어지는데 근데 그 서가 있던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 왼쪽에 있던 사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자리를 비켜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다. 그래 내 이야기 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 많으면 안 좋으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로 끝을 내는 거라. 그러면 조금 바뀌어가지고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국회의원들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해가지고는 막 자리를 참석하는데 워낙 복잡해갖고 처음 가는 길이라서 509호인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매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서 오리엔테이션 석상에서 뭔가 준다 그래. 앞에서 준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 다른 데도 줄이 있고 한데 그거는 줄이 작고 줄이 많이 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받아야지 하고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데 줄을 섰다 싶은데 어느새 뒤에 한 사람이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뒤에 서야지 하고는 자리를 비켜줬다. 그 사람이 줄 서가지고 하고는 내 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요걸 내가 봤다는 거야. 그러고 잠이 깬 거지. 그래갖고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일찍 깼는데
이 나이에 내가 국회의원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그 부탁한 거 갖고 내가 책 나온 거 가서 이 꿈이 이게 뭔가 연결되어지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국회의원 돼갖고 뭐 하겠다고 내가 부정적인 게라. 그런데 어저께 제가 오늘 요 발표를 하려고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정치 제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문재인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정도 끝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제도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노트에 적어놓은 게 하나 있고 요거는 박근혜 씨에 대한 이 제도 문제라. 요거 적어놓은 거. 근데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대통령 선거 방법을 일하면 안 되겠다. 찬송하는데 자꾸 그것이 구상이 들어가고 내가 그걸 품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침에 그 꿈에서 그래 나오길래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치 제도를 하나의 발언을 하는 입안을 만드는 그 일하고 관계되는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회의원 돼갖고는 어느 세월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안 낸다고 해서 누가 받아줄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뭐 평생 뭐 국회의원하고 지낼 그런 형편은 안 되고 아침에 설교에다가 어저께 저녁에 생각했던 그 대통령 선거 방법에 대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제라는 자리를 나갔는데 구호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큰 문제,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구조, 정치 현재적인 정말 참 해결하기 힘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고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과정 쪽에 가다 보면은 뭔가는 이것이 언젠가는 영향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발표하려는 거예요. 열방의 선제 개념하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민족이 나를 버리고 가는 이거 뽑는 내용하고요 분명히 이게 연결되어지는데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내가 무슨 자격 갖고 하느냐, 국회의원에 입안하는 어떤 법을 입안하는 입법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자격으로 지금 이걸 발표하는 거다. 선지자라고 하는 열방의 선지자가 그냥 뭐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도 이게서 제거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큰 제도 두 개를 내가 한번 이야기한다는 제도 하나는 박근혜 씨하고 관계된 거예요. 박근혜 씨하고 관계됐다는 보다 박근혜 씨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언젠가 하면 지금 첫 번째 그거는 언젠가 하면 그것보다도 문재인 씨에 대한 내용 어제도 이야기 잘했지만은 문재인 씨가 제가 이거는 대통령감 아니다 하고 본 것은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요 이 말 못해요. 이 말 하면 이게 그 인신공격 후보자 그거 돼갖고 뭐 이렇게 해요. 법으로 걸려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입장이니까 정치가니까 얼마든지 비평이 되거든. 문재인 씨가 대통령감으로 부족하다 이런 걸 48.9%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 앞으로 나와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되고 48.9% 해갖고 이제는 선거 결과 나와서 어디가 반하인가 어딘가 뭔가는 자기 발표 자기가 이제 민주당 앞에 서서 발표하잖아요. 발표하는 자리에서 졌다라는 걸 하더라고. 졌다라는 말 딱 한마디. 이제 우리가 졌다 이 말을 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는 저 사람은 대통령 후보 어림도 없어. 대통령 까물은 어림도 없어. 내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를 하고 대통령 투표를 하는데 이거 졌다고 해서 이게 투표가 났다고 해서 졌다는 말을 써가 되나 그거?
너무나 이 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어떤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는 이 선거에 대해서요. 이게 너무 격화시키는 거예요. 신성하게 발언해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졌다라면 개인적인 졌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걸고 있는데 전 국민이 지금 투표하고 있는데 그거다 졌다란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그거 대표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 알고 대한민국의 대표자 자리를 줄 수 있나요? 조그만 뭔가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나라하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 졌다? 이런 말 쓸 사람이라 어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막 무리를 일으키고 있거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말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뭐 이것도 저거면 저거보다 이게 자기 소신에 대한 거 분명하게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될 대통령 이 후보 될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걸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는 앞선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분명해야 백성들이 그 딱 방향을 보고 지지하고 말고 그러고 국가가 뭔가 정책을 하면은 그게 투명성이 나오는 거고 선명하다는 거라는 게 그 안철수도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지금은 얼마든지 비방해도 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 그걸 보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가 그 생각을 낸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그거는 요거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대통령의 자격을 아예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로 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를 하지 말고 각 당 국회의원이 들어있는 각 당에서 양당이면 양당 아무나 뭐 몇 표 이상 몇 프로 이상 차지하는 당이면 당 그 당에서 적어도 뭐 3분의 1 정도를 잡으면 한 25%의 정당이 국회의원에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당에서 한 사람,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요, 그 당의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거예요. 많이 내지 않고, 국민들이 봐가지고 이 사람도 대통령 후보, 저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무소속이라는 어림도 없고, 정당 정치에 분명한 어떤 자리를 갖고 해서 대통령 한 사람을 각 당에서 내는데, 그 대통령 후보를 1년 전에 내는 거예요. 1년 전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그 이쪽에서 대통령 임기 끝나는 마지막 네임드 현상이 나오는 그때쯤에서 각 당에서 한 사람을 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이게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와 관계에서 이게 서로 간에 연륜을 쌓아가야 되고 서로 간에 이 토론하고 이 풀려가는 의지 이런 걸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국회의원 밖에 있는 사람에도 일단 대통령 후보 되면은 어떤 법으로서 그 사람을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경호도 해주고 분명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경호도 해주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원 활동, 그다음 행정부 활동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드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듣고 1년 동안 계속 의정활동을 듣고는 투표를 1년 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표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니까 행정부 요원의 주요한 요원들을 미리 지금처럼 뭐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당선돼가지고 다시 청와대 들어가서 이렇게 강요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부터 주요한 몇몇 요직은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멤버를 서로 간에 이쪽에도 대통령 후보 해갖고 자기들 강요들 정하고 저기도 대통령 후보 강요 정해가지고 이걸요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서로 간에 이게 소위 말하는 모델로 계속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대통령 선거 때에 국민들로 하여금 표결을 붙이도록 하는 거지. 지금 봐봐. 대통령 선거 당선돼가지고 선거 끝나고 당선돼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투표 결과가 났는데도 이게 보통 소모가 아니야. 보통 소모. 국가는 국가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데 지금 국회의원도 엉망이고 국회 운영도 엉망이고 이 엉망이라.
대통령 선거 제도 하나 지금 걸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래 해줌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이 대통령 선거란 통치, 국가 단위의 통치자를 선별하고 과정하는데요, 이건 분명한 하나의 어떤 제한되어질 수 있는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대통령 선거 막 이래 하는 것도 전부 다 다른 나라 하고 있는 건 모방이라. 5대 표준이 있어, 표준이. 그래서 이 표준을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근거를 두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열방에서 나아가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델로 하는 여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황. 제가 언젠간 오래됐어요. 박근혜 씨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몇 년 됐어요. 몇 년. 수요일 저녁에 내가 한번 이 말 한번 했어요. 박근혜 씨가 저렇게 여자로 정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왕 제도를 들라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 볼 수 있다 하고 내가 그때는 한 거예요. 근데 여왕이라 하는 이 내용보다도 교황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천주교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하는 대적하는 그걸 보면서 교황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치가로 이제 몰아야 되는 것이 유엔이 있다 그러면은 유엔의 또 하나의 보완돼야 될 정치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유엔인데, 정치 쪽으로 나가면 각국마다 서로 간에 이견 조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이 여자들의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가 견제될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로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호칭을 여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황이라 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황. 근데 여황에는 교황의 황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한 여황은. 그래서 어제 황자에 대한 걸 한번 쭉 찾아봤어. 교황이 하는 황은, 그 황제라고 부를 때 황은 100명의 왕의 위에 있는 것이 황이라. 그럼 백자, 한자로 백자 밑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황이지만은 교황에서는 황이고 황제 황이고 임금적인 그런 황인데, 박근혜 씨를 모델로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맡아야 될 여황 제도, 대통령하고는 또 다른 하나의 국제적인 이 어떤 이 어떤 리더자, 그걸 내세울 때는 여황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 그랬어요. 빛날 황이다. 빛날 황. 빛나다. 사물의 모양이 있는 황이에요. 그거는 뭐냐? 앞에다가 불화자가 있어. 불화자가. 교황에 있는 황은 그냥 백자에다가 밑에 왕이 있는 건데, 그 글자 앞에 불화자가 있다. 불화자가. 빛난다. 빛난다. 그걸 지금 쓰고 싶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쓰는 것도 있고, 왕을 제거하고, 날일변 밑에 빛광자, 우리가 광복을 썼잖아요. 광복. 날일 밑에 광복을 광자, 빛광자를 썼는데 그것도 황이라. 그것도 역시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밝을 황, 밝다 이런 뜻이라. 이 두 가지라. 기존의 황자에 할 때 황자에다가 불화자 쓸 거냐, 그 다음에 날일변 밑에 빛광자를 써가지고 황으로 할 거냐, 요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일꾼이라는 거지. 일꾼. 여기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모든 나라 앞에 비추는, 그걸 지금 나타내는 그런 뜻의 황이지, 군림하고 임금으로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나타내야 될 열방의 선지자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국가가 어떻게 했으면 다른 나라한테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우리가 전 세계 앞에서 나타낼 것이면 여황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그래서 온 나라에 여자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분야에 어떤 일정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유엔에 걸어가는데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민족이 담당하면 좋겠다. 이게 오늘 꿈에 나타나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입안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입안하는 입장에서. 결국 이제 16절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뽑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고, 여기서 끝냅시다. 개인을 전도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이 온 나라 앞에 이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는데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